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메가스터디 등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제 일타 강사 세무조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원가의 세무조사를 하면 뭐 큰 학원은 별로 넣을 게 없다. 작은 학원이나 보석 학원 같은 데서 이 수강료를 갖다 빼먹고 하지, 큰 데는 인강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탈세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들도 뭐 탈세한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죠. 인강이 마치 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강이 생겨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손원준가 하는 사람이 인강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이 많다. 서민을 위해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는 헛소리들에 대해서 이 탈세가 얼마나 학원가와 일타 강사들이라는 것들한테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뒤져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글에 보면요, 일타 강사 스캔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일타 강사한테 자기가 이 개인 교습을 해야 될 시간을 뺐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별명이 1조 원의 사나이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뺏은 시간이 800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제2학원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 당시 자기 학원 원장이 탈세 등으로 걸려서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는데 워낙 옛날 일인데 벌금액이 초현실적이었다. 자기 기억으로는 한 1000억인가 그랬는데 들어도 현실감이 전혀 안 생길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근데 막상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던 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언급하면서 코웃음을 치더라. 그 사람 멘트가 우리 원장님 재산이 얼만데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7년에 이 강사가 학원으로 와서 이틀 수업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월급이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다. 학원 강사 말고도 수학 과외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층 과외 선생이다. 이 학원의 원장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요.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안 받고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해요. 전 교육비나 생활비를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카드 결제가 편한데 계좌 이체만 하라니 난감하네요. 왜 신용카드를 안 받는 걸까요? 학원에 물어봐도 답변이 애매해요. 다른 어머니들은 그간 그런 요청이 없었고 카드사의 행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카드 결제하기가 번거롭고 이러면서 결국은 안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3년 전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교육청, 국세청, 경찰청 단속에 걸리는 학원가 처벌 결과입니다. 학원 원장이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사교육 기강 차원에서 한 번씩 진행하는 정부 종합 단속이 있다는 것은 여러 원장님들이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로 많이 걸리는 예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하시는 학원이 해당되는지 읽어보신 후 참고해 주십시오. 늘 단속되는 학원 불법 영업에서 주로 걸리는 것은 탈세, 수강료 초과 징수, 미등록 신고, 과장 광고 등입니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또는 직원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 경시대 전문학원 모 원장님은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억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떼먹은 것이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을 추진했고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를 기재해 19억을 빠뜨리고 해외 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 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 소득 20억에 대한 소득세 11억을 추징당했다.
경기도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을 쟁여놨다 들통나고 허위 과장 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붙인 한 미술학원과 전단지에 경남 부산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한 보섭학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2019년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라는 국세청의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유형 함락업소,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저, 예식장 상조 장례업, 고액학원 스타 강사,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 조사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이 당시에 분류한 각 업종별로 탈세 유행을 보면 유행들이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 장례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인데 그 속에 고액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가상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군가 제 댓글에 인강을 하게 되면 탈세할 게 없댔는데 인강을 팔아먹고 그걸 갖다가 가상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 금액을 갖다가 받아놓고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2021년에는 또 이런 게 나와요. 국세청이 상습적인 불법 탈세 성향 358명 세무조사를 착수했어요. 거기에 보면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정려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정려세를 탈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운영을 하는 사람이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갖고 있어 자금 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학원 논장 A의 부동산 지급 자금을 학원 직원 수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정려세를 추징당했다는 거예요. 학원이 이 모양이니까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을 쪼개서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 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도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386 출신들이 사교육 업체에 91년 과외 해제 직후부터 참여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권들이 세운 대형적 사교육 업체가 메가스타디, 조동기 국어논술,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인데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던 자들이 장악해서 학원을 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다. 학원은 수능 난이도나 출제 유행과 관련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대안은 안 가르쳐주고 불안감을 높여 수강을 유도하는데 과목당 40~50만 원의 고비용을 받고 교재비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자기소개서 한 장 작성하는데 100만 원 받고 종합 컨설팅은 600만 원에 달한다.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을 골탕 먹이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이 사례 중에 학원의 탈세 유행은요,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의 유명 영어 학원을 차린 사람은 학원비를 원장의 9살 먹은 조카, 지인의 2살 먹은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익 금액을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 징수를 누락했다는 거죠.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
학원의 경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돼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데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의 누락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놓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는 데다가 자녀에게는 편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게 되어 이중 효과를 누린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탄류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국세청은 수강료 수입의 신고 누락과 경비 과다 계상 등의 혐의로 엄정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입시학원장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 1인당 600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탄루 수입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비싼 수입차를 여러 대를 굴렸다는 거예요. 자, 언론에 보면요. 1:1 과외 요청하는 학부모에게 일타 강사 조정식이 부르는 과외비 수준이다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이 1:1 고액 과외를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거절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해당 2억을 주세요.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 거절했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이런 일이 잦으면 이렇게 2억을 부르는 일까지 나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요. 강사들에 의해서 킬링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일타 강사들 또한 출강 강사들에 의해서 쪽집게 과외, 비밀 스터디, 킬링 스터디, 올케어 팀 등 다양한 형태의 이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킬링 캠퍼스라고 한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 스터디 카페 또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따로 있는데 학원과 오피스텔 등에서 비밀 점조직으로 하는 운영인데 주 1회 2시간 하면 500만 원이 통상 가격이다. 심지어 4과목을 드림팀 강사로 운영해서 1,70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억대를 받는 데도 있다. 학생별 완전 맞춤형 오마카세 강의가 별도로 있는데 이건 완전히 프리미엄 시장인데 서울대 의대반, 서울대 법대반, 스카이반 등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김영 전 의원은 저희 딸이 2등급이라서 학원비 좀 뽑아내라. 그러니까 5과목에 405만 원을 부르더라. 더더구나 대입 컨설팅 수시 학종은 904만 원을 부르더라. 이거와 별개로 논술도 킬링 논술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 상당히 잘 사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맞겠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전방위로 대대적으로 할 때 학원과 일타 강사들은 상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온 잠깐 방해하니까 당신이 내 돈 한 800 몇만 원을 지금 까먹었다고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We are